이번에는 수학 선생님 한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한지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와 주셨고요. 그 수능 본 제자들이 많이 있죠? 네. 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먼저 연락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네, 네. 아이들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연락이 네. 온 학생들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그거 듣고선 이제 좀 아이들의 얘기는 좀 그렇게밖에 아직 못 들어서 막 전부 다를 조사하진 못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에서는 국어가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멘탈이 좀 나간 학생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국어가 이제 멘탈이 나갔지만 그냥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뭔가 멘탈 관리를 하고서 이제 했던 학생들은 또 수학에서 이제 괜찮았다라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별로 항상 매년 느끼는 거지만 학생별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항의 문자 이런 거 없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직은 당신이 아직은 받지 가르친 거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다. 당신이 가르친 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책임져라 이런 거 없어요? 네, 아직 그런 문자는 받지 않아서 예.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능 수학도 뭐 국어야가 워낙 어려웠긴 했는데 수학도 지금 뭐 쉽다는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예, 뭐 아주 어려운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있는 거 아니냐. 네.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22번이었나?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다른 회사들 큰 대형 회사들에서 지금 수능 이 분석을 잘 안 한다고 그러대. 그래서 좀 약간 좀 예. 긴장이 됩니다. 왜요? 뭐 잘못했어요? 왜 네. 다들 안 하시는데 제가 조금 아니 뭐 섣불리 그 말하는 건 아닐까. 내년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네. 뭐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나왔나. 네. 예, 그리고 또 올해 수능이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됐잖아요. 네. 6월부터 이제 공정한 수능을 내달라라고 네. 이제 주문을 받아서 낸 이제 첫 번째 수능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팩트 중심으로 네.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킬러 문장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일단 네. 그 킬러라는 그 네. 용어 자체가 어떤 부분인지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네네. 일단 저는 킬러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사교육에서 스킬성으로 가르치는 문제를 빼겠다. 네네네. 근데 그거는 완벽히 빠지긴 아, 그런 건 빼졌다. 네네. 오, 그럼 잘 냈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그걸 지켜줬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서 불안해하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빠져나가시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등급 컷부터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충 이게 지금 확정인 건 아니죠. 가채점 네네. 상태고 입시 기관마다 조금씩 지금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1등급 컷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미적분이 84점이 보통 맞네요. 82나 84 정도. 네. 예, 작년보다 조금 낮은 거죠 지금. 1점 정도, 예, 1점. 아주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고. 네. 확통은 차이가 좀 있는데 뭐 맞아요. 91점, 93점 어떤 데는 88점에서 좀 오락가락합니다. 확통은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작년이랑 비슷한가? 이거는 조금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올라갔어요. 확통은 이런 그래서 상태인 것 같아요. 선택과 과목의 이제 유불리 문제성이 네. 지금 조금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고문 조금 제가 또 대두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2등급 컷은 지금 미적분 73, 74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예. 확통은 80 초반이 많은 것 같아요. 81, 83, 뭐 84까지도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확통은 등락 좀 폭이 큽니다. 지금 입시 기간별로 예측 폭이 좀 커서 지금 수능 이거 최저 맞추는 것도 또 헷갈리는 아이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라서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할까? 일단 수원수투 파트부터 공통문항 파트부터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일단 공통 과목의 그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춘다라고 했었던 이제 그게 이제 6월, 9월, 11월에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6월 때는 네. 원래 나오던 대로 이제 나온 게 특징이었었는데 9월 때 이제 킬러를 없애야 된다라고 네. 이제 말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9월 때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이제 어떻게 확보가 되냐 네. 이 논란이 이제 생겼는데 요번 이제 수능에서는
킬러라고 불리는 그 난이도에 있는 문제는 나왔으나 네. 이제 정부에서 말했던 사교육을 이제 그 안 해도 되게끔 네. 하는 그 의미에서는 좋은 킬러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킬성으로 필요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킬러 문항에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근데 난이도는 높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셨을 때 사실상 변별력이 있으려면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나오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스킬성으로 빨리 풀리는 그 킬러 문항이 작년 수능에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런 문항이 아니라 조금 아이들이 그 개념을 깊게 생각하고 그다음 문제풀이로 진입이 되는 그런 성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못 푸는 건 똑같잖아요, 그냥. 네. 아니 뭐 학원에서 배워서 못 배워서 못 푸나 지금처럼 나와서 못 푸나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스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푸는 풀이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길게 푸는 풀이와 짧게 푸는 풀이가 있어서 짧게 푸는 풀이를 아는 학생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나온 킬러 문항은 그런 짧게 푸는 풀이는 없었다. 없다. 그냥 못 푸는 거다. 네. 예. 예. 근데 지금 말씀 나눈 문제가 22번 맞아요? 네네 맞아요. 예, 22번 22번 문항이고 이제 주관식 문항 네. 제일 마지막. 예,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킬러 문항이 배치가 많이 됐었는데 수원스투 파트 네. 22문제 중에 22번 문항이 지금 정답률이 뭐 1%대내 만에 이런 제가 기사도 본 것 같거든요. 아니요? 요번에 전과목 만점자가 13년 만에 없어요. 아예 아직. 없다고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킬러 문항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싶은데 어쨌든 이 22번의 정답률이 매우 낮은데 네. 22번 문제 자체를 뭐그 사교육의 스킬이 없이도 풀 수는 있다. 음. 그 정도 말씀인 거죠? 네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난이도는 높다. 네, 어차피 못 푸는 거다. 그러나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22번 문항이 옛날 30번 문제 네. 이런 느낌입니까? 그럼 옛날 수능의 30번 문제 사실 근데 조금 결이 달라요. 좀 달라요? 네, 조금 달라서 진짜 딱 그 개념대로 뭔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서 그리고 문제가 지금 보시면 네. 짧아요. 기발한 방법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네네. 근데 아이들이 생각을 못하죠. 아이들은 차라리 되게 문제가 짧네요. 네, 뭐야? 별로 이걸 보고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서 비슷한 문제 뭘 떠올린다 이런 게 안 되고. 근데 옛날에 이제 그 기조가 바뀌기 전에 수능에서는 네네. 30번 문항의 특징이 뭔가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좀 이것저것 같이 짬뽕을 해놓은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뭔가의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문제도 짧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 게 개념을 계속 생각하고 내가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이제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 풀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좀 풀면 된다. 네. 이런 거는. 그리고 지금 준킬러가 강세가 되는 경우에는 네. 이러면 아이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다들. 네. 예. 그래서 결국 킬러를 출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률 자체가 너무 낮으면 맞아요. 어쨌든 고난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어쨌든 킬러는 안 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저희들. 네, 킬러의 네. 의미에 따라서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킬러는 안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머지 소위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준킬러급 문항들의 패턴이나 이런 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준킬러가 저희 그 재작년 수능 때부터 이제 그 기조가 바뀌면서 네. 오던 형태인데 처음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 문제점이 하나가 만점자가 수학 만점자가 너무 좀 많았었어요. 나왔죠. 꽤 많이 나왔죠. 그걸 방지하려고 22번을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 준킬러 부분의 문제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무리 없이 이 22번만 딱 빼놓고 나머지 문제들을 볼 때는 무리 없이 이제 좀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아이들은 일단 문제 유형을 외우지 않은 아이들. 근데 여전히 문제 유형을 외웠던 아이들은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킬러의 특징이 배웠던 유형이 아니라 뭔가 생소하게 처음 내는 것처럼 보이게 겉껍질 포장지를 조금 두껍게 했다고 하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펼치지 못하는 그 중하위권 아이들이 네. 너무 힘든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은 쉽고 중하위권 아이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 형태의 시험이 유지가 됐고 최상위권 아이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22번의 난이도를 올려버린 많이 거. 올리고. 네. 그러면 중킬러 문제가 뭐 대충 몇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지금 중하위권 아이들이 힘들어할 문제들은 거의 11번 그리고 뭐 9번에서 무너지는 아이들도 좀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9번, 11번, 네. 9번 문제가 참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왜요? 고1 개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구평에서도 수상하? 네, 그 부분이 들어갔다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수능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그걸 왜 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9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1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고1 개념이 아닌 걸로도 풀 수가 있는데 그걸 그 단어 내분점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선 내분점 나 까먹었는데 까먹었으면 그러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아. 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거기서 난 이거 까먹은 건데 나왔다. 여기서 흔들려서 중하위권은 여기부터 조금 타격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근데 또 평가원 입장에서는 배웠지 않냐 너네 다 고1 때. 그렇기도 하고 그거 아니어도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 네, 꼭 그 개념을 안 써도 풀 수 있는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번, 14번 이렇게 두 가지가 함수 그래프 유출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네. 중하위권 아이들이 거기에 취약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져야 되는데 중하위권 아이들이 거기에 취약한 이유가 네. 함수 그래프를 그렇게 못 그려요. 그래프 그리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그냥 거기서 일단 반쯤 포기하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킬러의 아이들이 이제 좀 힘들었을 문제들이 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11번, 13번, 15번 문항들은 많이 이제 자주 나오던 유형이고, 그러니까 중킬러 중에서도 자주 나오던 유형들은 그대로 나오긴 해요. 또 이제 조금 예전에 쓰지 않았던 걸 쓰게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모양을 보고 힘들어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11, 13, 15번은 무난하게 나왔다. 그래서 9평, 6평 때보다 좀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사실. 오히려. 네, 그 처음 중킬러, 보는 유형의 느낌은 처음 보는 유형 느낌은 줄이고 이제 22번을 하나 확 넣었다. 네, 그리고 계산이 조금 더러워질 수 있는 계산이 경향이 약간 더러워질 있었다. 수 있고. 네, 제 기억에 그때 9번은 문제 순서도 살짝 뭐 바꾸고 장난질 했던 것 같은데 뭐. 요번에는 그렇지 그런 건 않았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치 뭐 22번 하나 던졌으니까. 네. 그것까지 하면 또 애들 너무 또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킬러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은 비슷한데 약간 한두 문제 정도 줄인 것 같고 네. 처음 보는 유행 스타일은 네. 그리고 22번 하나는 좀 이거는 넘어가세요 이런 문제 네. 웬만하면 넘어가세요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와서 요거 때문에 이제 약간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 거구나. 지금 1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주관식에서도 20번, 21번, 19번 주관식에서가 조금 저번에는 9평의 특징이 주관식의 난이도를 오히려 낮춰주고 좀 네, 객관식을 올렸다면 네. 이번에는 주관식을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그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9평에서 그 정답률을 올려야 되니까 어려운 거 단답형에 넣었으면 네. 이번에는 단답형이 아니라 객관식에 넣었으면 이번엔 좀 그 주관식에 넣은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변별을 하겠다는 어떤 그 평가원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잘 또 표현이 됐나 보군요. 예. 어떤 그 귀신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잘 조정을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선택 과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택 과목들. 아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일단 확통부터 얘기를 할까요? 확통 지금 왜 이렇게 1등급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상 차이가. 그러니까 확통이 너무 쉽게 나오긴 했어요. 많이 쉬웠어요, 그렇게? 네, 좀 이제 작년도 사실 어렵지 않았거든요. 6평도 어렵지 않았어요. 확통이.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꾸준히 이 준킬러로 바뀌면서부터 선택 과목은 어렵지 않았어요. 예, 계속 그랬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확통은 조금 더 쉬워졌고 그 어렵지 않았던 거를 이제 그 계산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고선 그 평가원에서 그때 그 킬러 문항 예시에 네. 들어갔었는데 그 정말 그 정도도 빠져서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이 쉬워졌죠.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다 날려버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너무 쉽게 나와서 아이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거네. 확통 아이들은 지금. 근데 또 쉽게 나오니까 네. 다른 이제 그 미적분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이득이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공통 과목도 이제 시간 싸움인 거잖아요. 결국에.
시간을 그런 건 있겠다. 네, 확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하나가 있어서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고 이랬던 건데 그거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거의 없으니까 아이들이 보통 풀 때 한번 싹 공통을 풀고 확통을 갔다가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확통 부분이 이제 확 좀 줄어들고 네, 딱 30번만 버리고 나머지는 너무 술술술술 뭐 이렇게 돼서 저는 확통 아이들이 조금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냥 너무 쉽게 되면 이게 선택 과목에 따른 그 점수 보정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약간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 너무 쉬운 과목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근데 공통 과목에서 한 개는 더 맞고 맞출 이런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등급 컷이 너무 춤을 추고 있어갖고 입시 기간마다 좀 저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근데 확통은 무지하게 쉽게 나온 형태 시험인 거고. 제가 확통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계속 오답률 탑에 29, 30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확통이. 네. 근데 29, 30이 어렵지 않은데 계속 오답률 탑 그 5 안에 그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확통이 이제 그 이유가 하나가 앞에 거 시간이 부족하니까 확통의 시간이 부족해진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랬던 거지 어려웠던 건 아닌데 아이들이 이번에는 29번의 난이도 그 오답률이 확 낮아졌어요. 그걸로 봐서는 이제 그것까지 풀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한 개를 더 풀고 가도 이렇게 마음이 넉넉할 정도로 조금 시간이 됐었다. 건들 수 있었다 정도까지가 된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적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그대로였으면 좋았을 뻔한 했는데 네, 올라갔어요 조금. 약간 네. 한두 문제가 섞였나 보네요. 네, 그래서 미적분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확통이랑 그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우니까. 어려웠다. 네. 네. 그럼 8문제 중에 사실상 손 못 대는 급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지금? 미적 같은 경우도? 미적 같은 경우에도 28번, 30번을 아이들이 좀 많이 버렸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두 문제나. 28번이 계속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0번이 쉬웠었는데 28과 30이 둘 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막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풀 정도긴 해요. 네. 공통에 비해서 공통 22번은 못 풀 아이들이 정말 많고요. 네네. 시간을 주면 풀 아이들이 있는데 미적분 28, 30은 그 시간은 이제 딱 부족하게끔 그래서 거의 그 부분은 건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도 한 6개 이상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시험이네요. 그럼. 네, 근데 또 같이 28, 29, 30이 이게 같이 28, 29, 30이 같이 오답률에 상위권에 올라가 네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세 개가 다 무너진. 네. 미적분도 알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도 하나, 두 개 이상 잘 안 틀리는 애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막 3개 이렇게 틀리는 애들 꽤 있겠네요. 정말 이번에 상위권 그냥 진짜 극최상위권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아도 걔네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상위권도 얘기하죠. 안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상위권이 확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모의고사를 볼 때 90점 이상으로 나오던 아이들이 80점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공통에서 한 문제 더 틀리고 이거 선택에서 한 문제 더 틀리면 그렇게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뭐 기하도 비슷한가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이랑 조금 확통 미적 중에서는 미적이랑 좀 양상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미적보다는 그래도 좀 덜 하긴 한데 그래도 기하도 작년보다는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점수가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웠던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통문항부터 확통, 미적, 기하 싹 다 한번 겉핥기식으로 그냥 쫙 한번 달려봤습니다. 빠르게 달려봤고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쾌재를 불렀거든요. 야 이제 어려운 문제 안 풀어도 된다. 연습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럼 또 기조가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지금. 근데 사실 수학이 그 재작년 수능부터 계속 이렇게 바뀌어 왔어가지고 뭐 별다르게 막 크게 바뀐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바뀐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재작년부터 그 발표 이전부터 사실 계속 바뀌고 있었던 네. 양상이에요. 킬러 문항의 그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걸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준킬러를 좀 늘리자 요게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발표로 인해서는 킬러의 이제 그 난이도가 이제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더. 근데 다시 높게 나온 거예요. 그 변별력을 위해서. 바뀐 거 아니야 또? 사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9월에 비해서는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딱 이거예요. 이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건 사실 선택 과목이 조금 올라갔고요. 네. 공통 과목은 22번 빼고는 올라간 게 없어요. 아, 그렇게 그래요? 크게. 근데 한 문제만 아이들이 그런 거구나.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라는 왜냐면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네. 티가 안 낸다고. 근데 이제까지 계속 바뀌던 그 기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럼 특별하게 뭐 이제 그 킬러 문항을 대비하고 만화일고 뭐 이럴 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냥. 네. 제가 딱 하나 차이점은 네. 작년 킬러랑 올해 킬러의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작년 킬러는 긴 풀이와 짧은 풀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길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이게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형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나왔던 게 계산력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 그 계산 얘기를 더러운 계산들도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계산이 길어지면 멘탈이 일단 나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다음 문제까지도 영향이 가거든요. 그 네. 계산들이. 그래서 항상 깔끔하던 게 평가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평가원 문제스럽지 못하다, 평가원 문제스럽다 이런 거를 막 아이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막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깔끔한 풀이와 지저분한 풀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그렇게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이 좀 길어지는, 네, 길어지는 풀이가 많고 답도 막 18분에 625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지저분한 답이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싫어하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풀이들을 연습을 해야 될 때라서 네, 그 풀이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조금 길게 나왔는데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길게 풀어지면 거의 답이 노가다처럼 이제 길어지면 그거는 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 길이가 길어지는 거에 있어서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풀면서 지금 길이가 조금 늘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비효율적으로 풀어서 길어지는 건지 그런 판단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 방법을 이 문제를 풀 때 이 풀이 방법과 저 풀이 방법을 네. 자꾸 구분하면서 얘로 풀었을 때는 어떻게 흘러가겠고 얘로 풀었을 때는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걸 비교하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안 풀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안 풀면 안 결국에.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수학 문제 풀이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스스로 이렇게 고민하고 판단하는 눈을 키워야 된다. 네, 이거 그 맨날 눈을 말씀하시네요. 키워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진 게 그 네. 눈이 제대로 됐는데도 좀 길어질 풀이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뭔가 자기의 정확도를 높여야겠죠. 이 풀이 방법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네. 이 풀이 방법이다라는 확신이 갖게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 어쨌든 계산 과정이 지저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계속 네.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건 좀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예비고3 아이들이 이제 이번 수능을 가지고 일단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교훈을 얻는다면. 무조건 많이 푸는 게 답이 아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도 중요해요.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재수 삼수 하면서 수학이 갑자기 등급이 오른 학생들, 네. 극복을 한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많이 풀어서도 극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건 절대 안 먹히는.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풀면서 그 본질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수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수학의 본질.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자꾸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지. 왜라는 말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아이들이 중하위권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그냥 왜라는 거 생각을 안 하고 해요. 알겠습니다. 최근 어떤 특히 트렌드가 양치기로 극복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좀 생각 좀 하면서 이 풀이 방법이 왜 이런 풀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건지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없을지를 생각을 좀 해라. 네.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면 됩니까? 생각을? 한 3분? 그래도 진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3문제에서 5문제만. 그것만 하면 돼? 아이들 진짜 그냥 양치기만 해요. 숙제 오라 그러면 왜냐면 생각을 안 해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많이 내주셨잖아요. 저는 조절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고 몇 문제는 정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오면 개수가 적어도 그냥 패스를 시켜주거든요. 나 이거 얘들한테 나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원래 많이 푸는 건 많이 푸는 건데 고난도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소수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잘하는 애들이 왜 수학을 계속 잘하냐면 잘하는 애들은 고난도 문제까지 가거든요. 그치?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에 네,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중하위권 아이들은 계속 똑같은 문제의 그 난이도를 풀다 보면 그건 생각이 필요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력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난이도를 계속 높일 때까지 해라. 그거는 중위권 문제에서는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풀리기 때문에 보통 왜라는 걸 생각하기 쉽지 않으니까 난이도 높은 거는 한두 개씩 꼭 껴서. 그래서 수능 대비할 때도 못 풀어도 좋으니. 네, 수능 대비할 때도 그거는 자기 난이도가 아니면 혼자 분석하기 힘들어요. 네. 세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 잡고 듣고 그거는 그냥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왜 이걸 이렇게 했지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푸는 거를 꼭 연습해달라. 특히나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오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외고 학생들. 그냥 통으로 잘 외워서. 자꾸 외우는 걸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네. 근데 풀이 내신이 방법을. 또 그 외운 걸로 점수가 나오긴 나오니까 나오긴 또. 나오니까 그거가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3학년 때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문제 볼 때 양치기만 하지 말고 고난도 문제 한 3개 정도는 하게. 네. 하루에 3개, 한 근데 개만이라도 약간 이게 꾸준히 해도 중요해요. 지능 개발 훈련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이렇게 자꾸 지능 개발 훈련하는 것처럼 머리가 좋아진다 느낌으로 한 3문제 정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저는 진짜 좋다고 봅니다. 네. 네. 거기에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꼭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 수능 수학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문제별로 한번 쭉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 없어요? 저는 네. 사실 이렇게 말해도 네. 할 애들은 하고 안 할 애들은 안 한다는 걸 이제 너무 많이 느껴버리긴 했어요. 네. 자기 나름대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생각은 바뀌잖아요. 자기가 제일 지금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꾸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아이들이 많은데 저는 공부의 미덕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이런 것들을 좀 듣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좀 꾸준히 안 하던 걸 하니까 당연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좀 노력을 한다면 저는 수능 수학이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 잘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왜냐하면 쉽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어렵다.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려울까? 이거는 다 유형 외운 것들이 너무 강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좀 해주는데 하는 방법은 하루에 3문제 정도 분석해라. 그럼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다른 사람이 푸는 거 강의를 들으면서 들어봐요. 그 다음에 그 풀이 과정을 썼잖아요. 그럼 다음 왜 이 풀이 과정이 어떤 말 때문에 과연 이 풀이를 했는지 그 문제에서 그 힌트를 찾아가요. 왜 이 풀이가 나왔는지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은 아니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걸 자꾸 짝꿍을 지어서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능 수학 분석 이것을 마무리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